안녕하십니까, 아보카도추입니다. 이 영상은 산티아고 순례길 A부터 Z까지 모든 것들의 그런 궁금증을 해소드릴 수 있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순례길에 대한 궁금한 질문 같은 것들을 쫙 모아가지고 제가 실제 경험자로서 한번 질문과 답변을 하는 형식을 통해서 궁금증들을 해소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봅시다. 렛츠고! 근데 순례길 코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느 국가에 어느 지역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 우리가 흔히 아는 프랑스길, 포르투갈 길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진 거고, 기타 여러 가지 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프랑스 길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걷죠. 800km 정도의 코스의 대략 기간은 34일에서 40일 정도 걸리는 긴 코스입니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대략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프랑스 길을 걸을 만큼 되게 대표적인 길이고요. 그 다음은 약 20% 정도의 사람들이 포르투갈 길을 걷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기타 다른 길들을 걷죠. 프랑스 길 안에서도 출발하는 지점에 따라서 길의 종류가 달라져. 포르투갈 길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근데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정과 체력, 그리고 어떤 풍경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포르투갈 길의 공식 루트, 수도인 리스본에서부터 최종 목적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걸어갔고요. 알베르게는 순례자들이 머무는 숙소, 그러니까 순례자 전용 숙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공립으로 운영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공립은 기본적으로 예약 같은 걸 받지 않아요. 부킹닷컴이나 아고다에서부터 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착순으로 도착하는 사람이 체크인을 하고 짐을 풀고 숙박을 하는 거죠.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서 예약을 받는 곳도 있으니까 미리 전화로 문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순례자 여권은 보통 출발지 성당이나 순례자 사무소 같은 데서 2유로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고 반드시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순례자임을 증명해주는 수단임과 동시에 여권에 찍힌 그 도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카페나 알베르게 가면서 그 도장을 또 모을 수 있어요. 퀘스트처럼. 그거를 이제 완주했을 때 증명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걸었다 해서 순례자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순례자의 신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페나 알베르게 가면은 친절하게 다 찍어주십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하루에 몇 킬로미터씩 걷나요? 제일 적게 걸었을 때가 제가 15km 걸었고 제일 많이 걸었을 때 42km 정도 걸었습니다. 대충 평균적으로 30km 내외 정도로 걷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힘들면 하루 쉬었다가 가는 등 일정을 변경해도 되나요? 네, 변경해도 됩니다. 코스가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정말 체력에 따라서 의외로 또 유동적으로 걸을 수가 있어요. 매일 할당된 공식 코스가 있긴 한데 그건 어디까지나 가장 알맞게 킬로미터가 할당된 거지, 가다가 힘들면 주변에 알베르게나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이런 일반 숙소도 그냥 잡고 쉬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지가 아니에요. 오지도 좀 있긴 있지만 또 경치가 예쁜 마을이 있다면 거기서 하루 이틀 쉬고 가도 되고요. 어디든 숙소는 있으니까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참고로 3월 겨울에서 봄 다가올 때 좀 추운 날에 갔었습니다. 개인마다 정말 준비물이 다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래요. 기본적으로 배낭여행 중 순례길을 걸은 것이기 때문에 순례길 이외의 물건도 있지만 그거는 제외하겠습니다. 하지만 무게는 포함돼요. 자, 가방입니다. 2.3kg입니다. 가방 무게가 2.3kg이고 그레고리 브랜드의 65리터 가방입니다. 중고나라에서 28만원 주고 샀고요. 배낭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가방이 매우 커요. 근데 20리터, 30리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레고리 레인커버 들고 갔고요. 레인커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가방이 다 젖으면 안 되잖아요. 레인커버를 반드시 가져가야 되고, 우비가 배낭까지 커버할 만큼 큰 우비가 있는데 그런 거 가져가시면 상관없는데 대부분은 레인커버를 가져오십니다. H&M에서 구매한 햇빛 가리개 모자, 이렇게 360도 챙이 있고요. 그거 25,000원 정도 구매했고요. 360도 챙이 있는 모자를 대부분 다 그거 쓰고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일반 캡모자 하나 10,000원짜리, 일반 캡모자는 주 모자가 땀에 젖거나 더러워졌을 때 여분으로 번갈아 가면서 썼고요. 그리고 얼굴 가리개, 눈 빼고 얼굴 가릴 수 있는 그 두건 같은 거 있죠, 복면 같은 거, 그거 정말 많이 썼고요. 다이소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모자랑 이 얼굴 가리개까지 쓰고 다니면 햇빛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신사 스토어에서 구매한 바람막이 하나 가져갔고요. 59,000원에 구매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 방수가 되는 바람막이를 챙겨 오시는데 저는 일반
캐주얼 바람막이를 입고 다녔습니다. 정말 간단한 물방울 맺힐 정도의 생활 방수는 되긴 하는데 비가 올 때에는 완전히 다 젖었습니다. 바람막이를 한국에서 구매하고 오시는 분들은 완전 방수가 되는 그런 브랜드의 바람막이를 챙겨 오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탑10에서 구매한 경량 패딩 하나 가져갔고, 유니클로 히트텍, 그리고 반팔 같은 경우는 2개 가져갔습니다. 싸이 흠뻑쇼에서 받은 그냥 반팔티 가져왔고, 일반 검은색 무지티 가져왔고, H&M에서 구매한 25,000원짜리 조거바지, 이거는 기능성이 없는 그냥 캐주얼 면 소재의 조거바지였습니다. 그리고 바지, 여분의 바지는 군생활 때 입었던 경찰 기동복, 그냥 면 소재 건빵 바지, 유틸리티 바지 그런 겁니다. 양말은 3개 가져왔고, 기능성입니다. 스포츠형 양말이고, 신발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등산화, 트레킹화가 아닌 일반 신발이었습니다. 컨버스에서 구매한 신발이었고, 덕분에 이 발이 정말 아작나는 줄 알았고 발이 정말 많이 상했어요. 신발에 대해서는 다시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샌들도 하나 가져갔습니다. 23일 중에서 거의 절반은 샌들 신고 다녔고, 물집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었는데, 발가락이 자유롭긴 하지만 그 쿠션이 없어가지고 하체에 굉장히 광범위한 데미지가 들어갔습니다. 중간에 발가락이 아프면 신발에서 샌들로 갈아 신고, 좀 괜찮아지면 다시 신발로 갈아 신고,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신었습니다. 그리고 반바지 같은 경우는 하나 가져갔습니다. 일반 그 ROKT, 군인들이 입는 로카티 반바지 1개 가져갔고, 그것만 매일 입었습니다. 속옷은 4개 가져갔고요. 귀마개는 6개 챙겨갔습니다. 알베르기는 전부 기본적으로 도미토리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6인실부터는 많게는 30, 40인실까지 됩니다. 코 고는 사람들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귀마개는 반드시 가져가세요. 그리고 우비,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소매도 여기까지 오고 기장이 긴 거를 사셔야 됩니다. 발목까지 오는 거. 저는 짧아가지고 우비를 입었어도 굉장히 다 젖었어요. 선크림 2개 가져갔고, 폼 클렌징, 칫솔 치약, 히말라야 수분 크림, 샴푸, 거품망, 면도기, 일반 면수건 1개랑 스포츠 타올 1개 들고 다녔는데, 수건은 모두 스포츠 타올로 가져가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부피도 일단 굉장히 적고 빨리 마르고 흡수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무조건 스포츠 타올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이처 하이크 브랜드에서 구매한 680g짜리 2만원에 구매했고요. 침낭은 무조건 가져가세요. 여름철이면은 저 같은 굉장히 초경량 침낭 가져가시면 되고, 완전 한겨울에 가실 거면은 조금 두툼한 침낭을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웬만하면 한겨울에는 걷지 않으세요. 비수기이기도 하고 알베르기 문 닫는 경우도 많아서. 사람마다 걷는 스타일이랑 기준치가 정말 다르기 때문에 준비물의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 여러 산티아고 순례길 걸어오신 분들의 후기를 들으면 대충 그 틀이 정해져요.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걸으면서 다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가볍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챙겨야 하는 준비물, 이것만은 반드시 챙겨야 된다. 귀마개는 반드시 챙기세요. 수건은 반드시 챙겨야겠죠. 알베르기는 기본적으로 수건을 안 주기 때문에 스포츠 타올로 한 3개 정도 구매해서 손빨래 하면서 로테이션 돌려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편한 신발입니다. 등산화도 아니고요, 트레킹화도 아니고요, 편한 신발입니다. 신발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일단 발볼이 좁아서 정말 너무 포기할 정도로 너무 발가락에 물집이 많이 잡혔었습니다. 물론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은 대부분 물집 생기는 건 어느 정도 경험을 합니다만, 저는 물이 흐를 정도로 굉장히 심했었고, 트레킹화가 아니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발에 잘 맞고 편한 신발, 그게 가장 중요하죠. 브랜드, 가격대, 디자인도 상관없고 런닝화도 상관없는데 무조건 작지 않고 밑창 쿠션 좋고 편한 신발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크림, 모자, 햇빛 가리개, 자외선 차단은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매일 7, 8시간씩 자외선을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침낭, 알베르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불과 침대 커버 등을 제공해주지 않고 베개 안 주는 것도 있습니다. 침낭은 이때 베개나 커버 또는 이불로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챙기세요. 빨래는 어떻게 하나요? 손빨래 매일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비누로 양말이나 속옷 등을 막 손빨래 합니다. 비누 칠해가지고. 보통 알베르게 가면 순례자들이 손빨래 할 수 있게 다 갖춰져 있어요. 빨랫줄도 있고 빨래 집게도 있고 세탁기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손빨래 하세요.
외국인 형 누나들도. 상하이 같은 경우는 한 3일에 한 번 정도 빨래를 했던 것 같아요. 영어를 못하면 힘든가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진 하겠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정말 아예 못하셔도 요즘 번역기 어플이 정말 잘 돼 있기 때문에 소통에는 문제 없습니다. 가방 무게는 몇 킬로그램이 적당할까요? 원래 공식 순례길 웹사이트에서는 자기 무게의 10%를 권장합니다. 배가 70km니까 7kg이 적당하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저 공식에 맞게 가방을 들고 오더라고요. 근데 좀 무거운 사람들은 10kg 초반대까지 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무거운 편에 속했고 15.6km였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택배 보낸 거였는데, 저는 근데 장기 여행 중에 온 거라서 좀 잡다한 물건들이 좀 많았어서 그랬고, 최대한 가볍게 하고 오세요. 극단적으로 가볍게 하고 오시는 게 좋고, 뭐 4kg, 5kg 정도까지 가볍게 맞춰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총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모든 거, 항공권은 제외하고 모든 것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114만 9,500원 들었습니다. 23일 동안 하루에 49,900원 쓴 꼴이죠. 다른 유튜브나 블로그 보면 무슨 600만원, 700만원 썼다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 갑니다. 물론 어떤 곳에서 자느냐, 어떤 곳을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최저가 알베르기를 찾고 다녔고, 먹는 것도 2번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마트에서 해결해서 장 보거나 아니면 푸드코트에서 해결하는 등,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식사는 주로 어떻게 해결하나요? 식사는 뭐 레스토랑 가시는 분들은 그냥 길거리 걷다 보면 레스토랑 뭐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포인트 마을에 도착하면은 굉장히 뭐 많고요. 사실 레스토랑이 있을까라는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됩니다. 전부 마트에서 해결을 했고요. 이마트처럼 포르투갈에도 대형마트가 있고 스페인에도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돈 아끼실 분들은 푸드코트 가고 아니면 장을 봐가지고 주방이 있는 알베르게를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해먹으면 굉장히 돈이 절약이 되죠. 숙박은 주로 어떻게 해결하나요? 기본적으로 체크포인트 마을에 도착하면 여러 알베르게가 있습니다. 알베르게뿐만이 아니라 일반 숙박시설, 호스텔이나 호텔, 리조트 이런 것들이 있고, 알베르게에서 보통 주무시겠죠. 그냥 들어가서 체크인하고 짐 풀고 자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베르게는 예약은 받지 않아요. 비수기 성수기에 따라서 예약을 받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선착순으로 체크인을 받고 꽉 차면은 다른 알베르게로 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론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일단 그날 체크포인트 도시에 어디에 알베르게들이 있고 얼마인지 가격 체크를 해서 가장 최적의 알베르게를 골라서 찾아가서 직접 체크인을 했습니다. 따로 예약을 한 적은 없고요. 체크포인트 도시가 아니더라도 간혹 중간 가는 길에 하나둘씩 알베르게가 있거나 일반 숙박시설도 많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든가요? 초반에만 힘들지 금방 적응합니다. 등산 코스도 조금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할만합니다. 화장실 해결은 어떻게 하나요? 순례길은 아예 오지가 아닙니다. 중간에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상권들도 주기적으로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화장실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곳에서 해결을 하고, 물론 이제 화장실만 사용하지 않고 커피를 사 먹거나 하겠죠. 장기간 동안 막 7km, 8km, 길게는 10km까지 걸어야 되는 오지가 있습니다. 밭이나 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곳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따로 화장실이 없겠죠. 최악의 상황의 경우에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급하면 산속 깊이 들어가서 그 노상방뇨를 할 수 있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길을 걸을 때 곤혹을 겪을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장기간 도시에서 벗어난 길을 걸을 때는 미리 앱이나 웹사이트로 루트를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 물을 안 먹고 갑니다. 그러면은 노상방뇨 할 일 없어요, 솔직히. 순례길 앱, 원래 순례길을 좀 찾아보셨던 분들은 닌자 앱이라고 순례길의 그 대표적인 앱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은 뭐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 닌자 앱이 개발자분이 돌아가시면서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고 사실상 사용 불가능합니다. 핸드폰 어플로서는 부엔카미노 앱과 웹사이트는 그론세라는 것 총 2개를 사용했고, 거의 95%는 부엔카미노 어플을 사용했고, 가격 조사할 때만 그론세 웹사이트를 좀 참고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엔카미노 앱에서는 자신이 프랑스길, 포르투갈길, 그리고 포르투갈길 안에서도
해안길 또는 내륙길 등 코스를 선택하면은 그거에 맞는 매일의 그 스테이지 몇 킬로 걸어야 되는지 할당된 코스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 루트를 따라가고 실시간으로 또 알베르게나 길 상태 등 정보도 업데이트되고 무엇보다 좋은 점이 매일의 루트를 그 실시간 지도로 볼 수 있어요. 지도 구글맵이랑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걸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를 걷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길 잃을 염려도 거의 없고 조선세 웹사이트를 들어가면은 그 각 날마다 할당된 그 코스가 고도가 얼마나 되는지 난이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 산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세부적인 루트에 대한 그 정보들을 알 수 있어서 그런 거 궁금하면은 그 그런세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산 스틱 필요한가요? 개인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가지고 다니시는 걸 봤는데 거의 안 들고 다닙니다. 등산화 필요한가요? 등산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등산화 자체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러닝화든 트레킹화든 등산화든 편한 신발 신고 오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걸을 땐 혼자 걷나요? 외국인 친구들이랑 초면에 만나가지고 친해지면서 같이 걸은 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혼자 걸었습니다. 친구들을 사귀면 뭐 밥 먹을 때나 숙소에서는 놀 때나 이렇게 만나지 걸을 때는 다 헤어지고 각자 혼자 걷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걸음 속도로 걷는 게 중요해서 한국인은 만나요. 23일 동안 2명 봤습니다. 잘 때 상하의는 뭘 입고 자나요? 위에는 그냥 이런 반팔티 입고 자고 바지는 그 딱 하나 가지고 로카티 반바지 입고 잤습니다. 별로 불편함 없었어요. 유심은 현지 유심 사용하나요? 네, 저는 로밍하지 않고 포르투갈 길 걸을 때는 현지 유심 포르투갈 마트에서 샀어요. 포르투갈은 그냥 핑고도세라는 마트에 가서 10유로 주고 샀었고 그때 한 15기가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스페인에 도착했을 때는 스페인 현지 유심 통신사가 대표적으로 3개 정도 있는데 그 가격 가장 싼 통신사 구글맵 검색해서 가서 구매했습니다. 통하는데 5분 정도 안 걸렸고 가격도 뭐 저렴합니다. 잘 터졌어요. 어디든 잘 터졌고 나이가 많은데 가능할까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외국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굉장히 많이 걸으시고 다들 완주하십니다. 시야는 괜찮나요?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위험하다고 느낀 적은 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럽 애들이 여자 혼자서 걷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순례길 오는 사람들 자체가 다 정상인이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라서 걷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들 도와줄 겁니다. 여름에 샌들 신고 걸어도 되나요? 단기간 신고 다니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쿠션 기능이 없어서 하체에 좀 강범위한 데미지가 오긴 합니다. 발가락에 물집 잡혔을 때 그 스페어로 신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람들과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다들 정말 오픈마인드고 오고 가면서 서로 그냥 초면이어도 서로 인사해주면서 너무 좋고 뭐 저녁 먹을 때도 서로 자기 장 봐온 거 나눠가지고 저녁 해먹고 와인 사오신 분들은 와인 막 따라주고 하면서 너무 따뜻한 분위기예요. 숙소 상태는 어떤가요? 숙소는 일반적인 숙박시설과는 좀 달라요. 이불, 베개, 침대 커버가 없고 체크인을 하면은 그 일회용 커버를 따로 줘요. 그거 다 씌우고 벗겨야 되고 그리고 기본 6인실부터는 많게는 막 40인실 도미토리까지 있습니다. 개인실이 있는 알베르게가 간혹 있긴 하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도미토리입니다. 사실상 근데 순례길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완주 때까지 하루 날 잡고 막 다른 호텔에서 쉬는 게 아닌 이상 여러 사람과 함께 쓰는 도미토리에서 지내야 될 겁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순례길은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나름의 관광지이기도 해서 은근히 청결이나 위생, 전기 등 기본적인 관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잘 나오나요? 뜨거운 물은 한 10군데 중에 3곳, 4곳 정도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저렴한 5유로짜리 알베르게 가면 찬물만 나와요. 숙소 예약은 따로 해야 하나요? 제가 걸었던 포르투갈 길은 예약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길은 워낙 걷는 사람들도 많고 특히 성수기 때 가면은 자리가 없어서 노숙을 해야 하는 등 그 정도로 굉장히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약은 받지 않아요. 베드버그 있나요? 딱 한 곳에서 엄청 물려서 고생을 좀 했는데 이건 복불복이라서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겨울에는 많이 춥나요? 아침과 밤에는 춥습니다. 한 3월 기준 히트텍, 경량 패딩, 바람막이 이렇게 입고 다녔었고 낮에는 좀 벗고 밤에는 추워서 경량 패딩 입고 침낭 안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알베르게, 체크포인트 도시 주변 인프라는 어떤가요? 대부분의 체크포인트 도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도시이거나 마을이거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간혹 정말 가로등도 없는 그런 촌동네가 있는데 이럴 때는 미리 식료품을 살 수 있는 마트나 레스토랑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여부를 좀 파악하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전에 마트나 레스토랑에서 식료품을 좀 사거나 식사를 해결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미리 좀 하루하루 미리 루트를 좀 파악하고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포르투갈 길 중에서부터 포르토부터 중간 지점인 포르토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리스본에서부터 시작하는 길을 걸었고요. 총 660km 정도 되고 23일 걸렸습니다. 리스본에서부터 출발하면 굉장히 인프라도 부족하고 열악하고 공사장이랑 고속도로의 비율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르토부터 걷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10명 중에 9명은 포르토부터 걷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리스본부터 걸었을 때 느낌이 어땠냐면 표지판도 제대로 없고 알베르게가 첫날 체크포인트 도시에 단 하나였어요. 걷는 사람이 한 4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만 맨날 보는 거야. 인프라도 굉장히 부족하고 공사장 고속도로 너무 많이 봐서 솔직히 걸을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마이너한 길을 걸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리스본에서 걷는 것을 추천드려요. 포르토부터 내륙길과 해안길로 나뉜다. 포르토부터는 바다를 쭉 보고 걸어갈 수 있는 해안길과 그리고 산이랑 논밭을 보고 하는 내륙길로 나뉘는데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해안길을 걷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내륙길로 다시 이렇게 합류해서 걸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 케이스도 가능하고요. 그런 케이스가 흔합니다. 저도 해안길 3일 정도 걷다가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내륙길로 바꿨습니다. 저도 거의 즉흥적으로 순례길을 걸은 사람이기 때문에 막 엄청난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준비물에서 보면은 제가 막 거창한 준비물이 없습니다. 그냥 여행하면서 입었던 것 그리고 신었던 것 그냥 하고 왔어요. 신고 입고 왔어요. 따로 산 게 없습니다. 거의 기본적인 준비는 하시되 여정에 대해서 너무 막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는 좀 비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순례길 걸으면서 다 살 수 있고 가방이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힘듦에 초점이 맞춰지지 걷는 것과 풍경에 대한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가볍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순례길 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반드시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들 부엔 까미노 하십시오.